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 액티비즘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액티비즘은 되게 질문이 중요하고 우리가 다 활동가 어디선가 우리가 주요한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어떤 형태다. 약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데이터를 사실 활용을 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되게 가까이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뭐 R이나 파이썬 이런 거는 전혀 하지 못해요. 개발의 개자도 모르는 활동가인데 사실 저는 이제 정보공개센터라는 그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해서 공공정보를 받아내고 그거를 이제 블로그 같은데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주요한 정보들을 시민들이랑 같이 나누자.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정보만 가지고 있지 말아라. 정보 독점하지 말아라.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런 활동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좀 공유해야 될까? 이거에 좀 관심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데이터라는 것이 좀 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엄청 발달을 하면서 되게 대량의 그런 정보들이 어떤 공공 사이트나 이런 데 되게 탑재가 많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개발자의 힘을 빌리면 가져와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겠다. 수집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액티비즘을 좀 접하면서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거를 좀 찾아서 감을 익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데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로 저희가 보게 되었는가, 만나게 되었는가. 이거를 그냥 먼저 해본 그냥 경험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런 차원으로 좀 오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좀 어디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 아까 그 민님께서 영어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영어가 약하기 때문에 저는 한글로 번역된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런 그 층위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와 정보 사실 이걸 굉장히 많이 혼재해서 사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 꼭 저는 막 나누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공공 정보, 공공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미묘한 차이는 뭐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가공하기 전에 원자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원자료라서 이게 어떤 책은 10,000원이고 이북은 8,000원이다 이런 자료들인 거죠. 어떤 객관적인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을 담은 하지만 물론 데이터도 임상실험 데이터 이런 말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임상실험 과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데이터도 되게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데이터라는 것 자체는 어떤 수치나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담은 원자료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한번 가공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패턴을 우리가 인식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북이 종이책보다 더 싸다라는 이 정보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지도를 봐요. 지도로 이제 가공이 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간 게 있고 좀 덜 빨간 게 있고 그러면은 더 빨간 게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진 강도라고 봤을 때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더 세다. 이런 식의 어떤 가공된 형태로 봤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랑 데이터의 차이를 얘기를 할 때 좀 정보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해석이 한번 가미된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해석을 된 걸 봤을 때 이게 진짜야? 라고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이 정보 말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나한테 이 원 자료를 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보공개센터에서 이 데이터에 되게 빠르게 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유는 사실 저희도 원자료를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정부에서 보도자료 같은 거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사실 미디어에서도 보도자료를 주로 그냥 받아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거에 저희가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되는 원자료를 우리한테도 보여줘.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 자체를 우리한테 보여줘. 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그럼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의사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백신 못 쓸지 이런 거를 정하려고 해도 어떤 그 수치들이 필요하잖아요. 임상 실험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사결정에서 역할을 하죠. 이런 식으로 사실 데이터가 없으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뭐 몇 살에 사망을 하고 있는지, 뭐 남성은 얼마고 여성은 얼마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숫자들, 그런 현실들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데이터가 공유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 이렇게 그 셀 수 있는 세계라는 보고서를 내서 이 데이터가 이제 공공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찍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투명한 공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도들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 저널리즘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죠, 사례들이. 그랬을 때 우리가 총기 사고가 진짜 많아, 미국에는.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 왜 그런데? 총기를 진짜 거기는 되게 쉽게 살 수 있는 구조래.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실 얼마나 쉽게 살 수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는 거냐면 총기 상이 그럼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 이걸 데이터를 봐서 이걸 지도에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스타벅스가 저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스타벅스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랑 거의 비교도 안 되죠. 압도적으로 많죠. 그 스타벅스가 미국의 되게 유명한 사실 프랜차이즈 커피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총기 상이 정말 많다. 이거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현실을 더 정확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인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위해서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는 이런 정보를 만나게 되죠.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라고 치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공식 사이트잖아요. 저는 공식 사이트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공공기관만큼 사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희가 권한을 준 거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잘 모아야 되는 의무도 있죠, 사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먼저 들어가 봅니다, 항상. 그런데 보면은 이런 정보를 주죠, 우리한테. 차트도 주고 지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떤 때는 이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도 있어요. 이렇구나.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지금 점점 추세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걸 알아서 저희의 어떤 소기의 목적이 충족이 됐으면 이걸로 그냥 더 이상 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요 그냥 차트만 저희가 복사해가지고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데 또 어떤 때는 이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죠, 사실. 이걸 한번 가공한 게 아니라 원 자료잖아요. 이게 뭐냐면 재산 변동 신고한 그 원 자료 데이터들이 쫙 나와 있는 관보예요, 관보. 혹시 관보 보신 적 있으세요? 관보 보신 적 있으세요?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관보가 PDF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 소속 누구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쫙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몇백 페이지가 되겠죠. 그 국회의원은 300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보고? 비교 못하죠, 사실. 비교를 할 수도 없고 이거 사실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죽어도 안 돼요. 이거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말 아까 말했던 되게 좋지 않은 데이터. 정말 더러운 데이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아이고 이게 왜 네, 데이터라고 주장을 합니다. 데이터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데이터 공유 잘하고 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데이터로 다운로드 받으면 이 PDF 파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이런 걸로는 도저히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 이걸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찾게 됩니다. 데이터를 찾게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원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고 싶기 때문이죠. 아까처럼 그런 공직자 재산들이 나왔을 때 부동산, 그 중에서도 서울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되고 누가 제일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분석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찾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는 사실 아까 그런 비정형 데이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비정형 데이터 그 소스 코드 이런 거 거의 못 다뤄요. 저는 거의 못 다루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연마를 해서 더 하기가 쉬워졌죠. 여러 가지 그런 개발 관련한 뭐 파이썬을 되게 쉽게 배우는 방법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소개가 되고 그런 좀 시민들을 위한 그런 강좌들도 많이 열리고 하는데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파일 형태로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꼭 모든 그 개발 언어를 다 배우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로 이 개발 언어를 쓰면 이 정도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빠띠나 아니면 시빅 해커들한테 우리 이런 게 필요한데 좀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요청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 이런 거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서울시 공익 데이터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그 공익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포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가 주제 데이터를 이렇게 누르면은 내려받기를 할 수가 있어요. CSV 파일로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걸 엑셀로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엑셀로 열 수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혹시 필터 안 걸어보신 분? 난 한 번도 엑셀에서 필터를 걸어보지 않았다. 없으신 것 같은데 예. 필터를 우리가 걸 수 있다는 거죠. 필터를 걸 수 있으면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비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피벗 테이블 이런 걸 써가지고 저희가 더 완벽한 표를 만들고 분석을 해보고 이러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정제들도 사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민님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센터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면 너무 힘들죠. 그 시민들이 이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매년 3월 말을 기다려요. 매년 3월 말을 기다렸다가 12시에 이게 공개가 되면은 밤을 새서 정제를 합니다. 밤을 새서 데이터 형태로 정제를 하고 이걸 어떤 좀 약간 이게 인력이 딸리는 많은 독립 언론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더 쉽게 쓸 수 있게 이런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고 저희도 깃허브로 이렇게 깃허브라는 사이트는 사실 되게 그 정보를 오픈소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개발자라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라서 저희도 써봤어요. 써본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어떤 데이터들이다 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구글 시트와 원 정보는 이런 데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2016년부터 쭉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포지터리를 이용해서 사실
본인이 정제한 데이터든 아니면 어디서 받은 데이터든 이런 거를 쉽게 다른 시민들이랑 공유를 할 수도 있다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 올려놓고 있고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여기 들어가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찾게 되는데요. 데이터 수집을 그러면 한번 어디서 해볼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저희한테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뭐 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질문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저한테 만약에 이런 질문이 생겼다라고 쳐볼게요. 내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분석하고 싶어. 그래서 한국의 그럼 정확한 어쨌든 기본 현황을 좀 알아야 되겠죠. 현황을 알려면 한국의 연도별 전력 소모량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걸 좀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통계라던가 데이터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가 전 통계의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통계 정보들을 좀 어디서 잘 얻을 수 있고 그거를 PDF로 이렇게 되어 있는 통계 정보 말고 우리가 진짜 쓸 수 있는 그런 엑셀로 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리고 가장 많은 전력을 쓰는 지역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검색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을 해요. 항상 늘. 저는 거의 모든 것의 그 해결 지점의 첫 번째는 검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또 어떤 게 있냐면 검색하는 법도 검색하면 나와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도 뭐 이를테면 어떤 코드 이런 것도 다 검색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들도 있고 거기서 다 그 정보들을 공유하죠.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런 정보들을 블로그라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어떤 플랫폼에 다 남겨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사이트에 남겨놓기도 하고 그런 정보들이 쫙 축적이 되는 게 인터넷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검색을 하는 거를 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 연도별 전국 전력 사용량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위에 캡코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전력통계라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도 밑에 나오네요. 그럼 공공 데이터 포털에도 이런 비슷한 정보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저희는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면 나는 좀 정리된 보고서 형태로 한번 좀 찾아보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보고서 형태, 우리 관공서에서 주로 나오는 보고서들이 PDF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볼 때. 그런 거는 그러면 PDF 형태만 한번 추려서 봐볼까? 라고 할 때 구글 검색하는 팁 중에 하나가 파일 타입 땡땡하고 뭐뭐뭐 엑셀이면은 XLS 이런 식으로 치면 되겠죠? 뒤에 확장자명을 저렇게 치면은 저 확장자명만 가진 거를 쫙 스팅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글 검색 꿀팁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검색을 조금 생활화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냥 여러 번 사용해본 결과 한 5년 정도 이렇게 써본 결과 공공기관 문서나 데이터들은 사실 구글에서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글 검색을 좀 생활화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국내 포털이 훨씬 더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 검색을 하실 때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포털을 이용하시고 문서를 내가 좀 찾고 싶다, 데이터를 찾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좀 구글을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력 통계에 제가 들어가 봤겠죠. 전력 통계에도 들어가 보고 공공 데이터 포털에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력 통계 맨 위에 있는 걸 들어가 봤더니 그 전력공사를 들어가 봤더니 이제 주 업무 기관의 홈페이지인 거죠. 그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죠. 그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네요. 네. 홈페이지에서 한국전력통계라는 그런 메뉴를 하나 생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엑셀
그리고 PDF 본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좋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엑셀 파일을 볼 수가 있겠죠. 한번 같이 들어가서 봐볼게요. 2021년도판 통계. 그래서 가보면 정품이 아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발전량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추이를 볼 수가 있게끔 2020년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 추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구 1인당 전력 생산량은 이렇고 이런 거를 지금 통계로 우리가 엑셀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차트를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차트를 이렇게 그 구글 시트라거나 아니면 이런 엑셀에서 차트를 그려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어떤 뭐 필터를 걸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공공정보 사이트 중에 굉장히 많은 포털,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들이 다 모여 있는 게 공공 데이터 포털이에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사실 쓸데없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은 각 지자체별로 있는 막 그런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무슨 구에 무슨 급식 현황 막 이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너무 짜잘한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여기는 그냥 모든 사실 그 데이터나 아니면은 한글 문서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한글 문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다 모여있는 포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그리고 어떻게 주냐면 URL로 알려주기도 해요. 이런 특정한 데이터가 있을 때 다른 어디로 들어가 봐 라고 정보 소재를 안내해 주는 것도 이 포털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일단 검색을 좀 한 번씩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좀 결국에는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 봤더니 한국전력공사의 지역별 용도별 전력 사용량 현황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파일 없죠, 아무데도. 파일 달려있는 게 없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공 형태가 기관 자체에서 다운로드. 그래서 제공 데이터 URL을 이렇게 정보 소재를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계속 뜨잖아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에서 HTTPS 이거 크롬 정책에 안 맞게 지금 지금 계속 이렇게 개발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 산업 분류별 전력 사용량이라는 거를 지금 정보 소재를 안내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이트가 뭐냐라고 한번 딱 보면은 전력 데이터 개방 포털 시스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캡코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공공 사이트에서 자기네들이 좀 중요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하면은, 요즘 또 공공기관 그 빅데이터 산업 이런 거 되게 많이 이제 장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많이 개방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압력을 막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 우리가 좀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자체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사이트들을 만들죠. 그래서 각 기관의 데이터 사이트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산업 분류별 전력 사용량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연도별로 다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별로도 이제 나오거든요. 다른 거 보면은. 그러면 산업용인지 아니면 가정용인지 이런 식으로 분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리고 지역별로도 나오고, 그러면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연도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추이가 어떤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라고 하면은 이제 엑셀 형태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검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받는, 수집하는 우리가 경로를 한번 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에서 요즘에 블록체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란 어떤 기술인가 이런 거를 좀 이제 살펴보고 사실 블록체인 관련해서 근데 너무 이제 띄워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러면은 좀 시 차원에서도 혹시 지원해 준 게 있을까? 뭐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했을까? 얼마나 들어갔을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궁금해서 이제 액션 플랜을 짜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좀 이제 살펴보기로 했어요. 공공에서 진행한 사업들을. 그래서 요런 제가 질문이 생겨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아직 저 이거 같이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찾아보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면 검색부터 다시 해보는 거예요. 검색을 서울시 블록체인 사업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해봤는데 블록체인 관련 예산 사업 현황 제출 이렇게 떠요. 그리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가 서울정보소통광장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겠죠. 공문을 통해서 우리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각 사업들에 관련한 뭐 보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원문 공개라는 걸 해요. 지금 정보공개 제도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청구하는 것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거를 다 실시간으로 좀 보여줄게 라고 해서 이제 제도가 새로 생긴 게 이제 원문 공개거든요. 이거는 뭐 운영된 지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긴 해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잘하는 곳이 사실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따로 사이트도 이제 구현을 해놓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꿀 정보를 이제 구글 검색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꿀 정보가 이러면서 들어가 봤죠. 했더니 이런 블록체인 관련한 예산 사업 현황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니아 원장님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벌써 드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하나만 다운로드 받아도 서울시에서 한 요때까지, 요때가 언제냐? 네. 요때가 2018년 10월 25일이죠. 2018년 10월 25일까지 서울시에서는 이런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했구나라는 거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은 바로 좀 현황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문 공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미리 좀 공개된 데이터들을 또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원문 공개는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정보공개 포털이 있어요. 정보공개 포털도 저희가 뒤에 이제 실어놨는데 정보공개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원문 공개라는 그런 란이 있거든요. 그 메뉴에서 아니면 정보 목록이라거나 정보 목록은 그런 수발신 현황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란에서 이제 문서가 이제 나올 만한 키워드들을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서울특별시에서 나왔던 이런 공문 같은 것들이 뜹니다. 그래서 기간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공개된 거는 이런 정보공개 포털이라거나 아니면은 서울시처럼 이렇게 개별 사이트들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검색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정보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어디서 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업 현황 같은 경우에. 사업에는 공공기관의 사업에는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예결산을 받아야 되죠. 이만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그 명목에 맞는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결산에 항상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결산 내용을 그럼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예결산 정보를 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예결산 데이터 있긴 있습니다. 항상 늘 그 홈페이지, 각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결산 정보는 사실 필수 정보들잖아요. 공개해야 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이 되었죠. 이제 많은 시민들의 투쟁으로 그것도 이루어진 성과인데 예산 관련한 정보는 그래도 공개해야지. 이게 지금 한 2021년에는 좀 통하는 상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개를 하고 있냐면 이것도 그 관보처럼 PDF로 공개를 주로 합니다.
PDF로 공개를 하고 있고 예결산서 보면 우리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막 세모 표시 있는데 세모 표시가 전 증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어려운데 사실 다행히 많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세입 세출을 따로 이제 좀 데이터 형태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찾아보고 싶을 때에는 지방재정 365 포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 365 포털에서 이 지방재정 관련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서 또 좌표를 찍어줍니다. 좌표를 어떻게 찍어주냐면 각 지자체의 세입 세출 현황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여기예요 라고 사이트를 또 안내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본청에서 얼마나 썼는지 이런 거를 검색할 수 있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제가 서울재정 포털에 이렇게 들어가 본 거예요. 서울재정 포털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2021년에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반 공유 행정 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지원 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만큼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거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도비가 얼마고 뭐 시비가 얼마고 뭐 이런 거 국비가 얼마고 이런 거 그런 예산의 비율 같은 거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서 사업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사업 개요라던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좋은 게 이제 지출 현황을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우리가 너무 느리네. 이렇게 재정 포털이나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사실 영수증 수준으로 사실 이건 공개가 되는 거죠. 우리 카드 내역 보듯이 이렇게 그 지결서 올린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출 내역을 이렇게 좀 검색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누구랑 했는지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을까? 어떤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꼭 이게 뭐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지만 정말 잘했을 수도 있고 좋은 기업에 줬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런 걸 받았나 주로 이런 걸 보려면 계약 정보를 봐야겠죠. 그래서 계약 정보를 볼 때는 나라장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좀 몇 번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각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국가의 계약, 모든 공공기관의 계약은 그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수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그 계약 내용이 다 올라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어서 공개가 돼야 되는 것들만 여기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입찰을 해야 되는 것들, 입찰을 해야 되는 사업들의 경우에 여기 올라옵니다. 그래서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아까 봤듯이 조금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제가 키워드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기관명에 이렇게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봤더니 입찰 공고 검색 결과가 이렇게 딱 뜨죠. 그래서 요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실제로 여기서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겠죠. 여기에서 누락된 게 사실 좀 있기가 힘든 진짜 여기서 입찰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 공고가 이렇게 뜨고 이런 것들로 사업을 진행했구나 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긴급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 구축을 누가 어떤 기업이 했는가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공고서가 있고 과업지시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과업지시서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 회사에 이런 우리 사업에서 이루어야 할 것, 이 업체가 들어와서 해줘야 될 것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죠.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과업지시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개찰 완료, 진행 현황이 개찰 완료가 돼 있는 걸 보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경쟁 입찰을 했고 그 중에 누가 선정이 되어서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회사는 어떤 회사구나라는 거를 이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실 그런 엑셀 시트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데 아까 그 비정형된 소스 코드 데이터들을 잘 다루시는 이제 분들은 이런 이게 오픈 API로 되어 있으면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쫙 엑셀 형태로 뽑아서 가져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가 돼 있는 거면 우리는 이런 이제 데이터 액티비즘을 우리가 접한 우리들은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어쨌든 단계가 있긴 있지만 누르면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네. 그러면 이게 그리고 어떤 표 형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한 번에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쫙 엑셀 형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데이터 형태, 우리가 원하는 그 필터 걸 수 있는 엑셀 데이터 형태로 가져와 줄 수가 있는 거긴 하구나 라는 거를, 그리고 우리가 그럼 도움을 구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배워서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움을 구해서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블록체인 관련한 사업, 누가 어떻게 입찰을 했고, 선정이 됐고, 얼마에 됐고, 이런 거를 한 번에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도움을 받아서 가져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출처는 바로 이 g2b.go.kr이라는 나라 장터에서 우리가 원 데이터를 이렇게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라고 했잖아요. 우리 데이터는 사실 통계인데 통계가 다 모여있는 곳, 통계청이죠, 당연히.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렇게 국가통계라고 하는 사이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스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통계 데이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소개해드릴 책자 안에 되게 다양한 그 사전정보 공개 사이트들이랑 이런 게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 국가 통계를 찾아보다 보면은 이거 구별 데이터까지만 나와 있는데 나 동별 데이터까지 좀 보고 싶은데, 이거 분명 통계를 했을 때는 동까지 그 정보 받았을 텐데,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쓰라고 사실 최근에 마이크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그 활동을 하다가 굉장히 그 미세한 영역까지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 마이크로 데이터 공개, 그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 공개 서비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런 거를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코시스에서 저희가 이런 걸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가 노인 빈곤에 관련해서 지금 좀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노인 빈곤율을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기준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코시스에서 일단 노인 빈곤율 검색을 하셔가지고 좀 어떤 데이터를 좀 보면 좋을지, 아니면 구글에서 노인 빈곤율을 검색해서 어떤 우리가 그 통계를 받아야 될지, 코시스에 이거의 그 원자료가 될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분 드릴게요. 지금 31분이거든요. 그러면 45분. 네. 저도 같이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노인 빈곤율 통계.
아, 성별 통계는 안 나오더라. 네, 성별 통계는 안 나오고, 네, 2019년 성별 통계는 안 나오고, 그러면 2019년 노인 빈곤율은 혹시 찾으셨을까요? 아, 네. 몇 프로가 나왔죠? 네, 41.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구의 거의 저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노인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찾게 되었는가 이거 한번 같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찾았어요. 노인 빈곤율 통계 이렇게 쳤어요. 노인 빈곤율 통계를 치다 보니까 사실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통계라서 그런지 여기 또 지오.kr 이 사이트에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나라 지표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나라의 굉장히 주요한 어떤 주요 통계들을 좀 차트나 이런 걸로 보여주면서 그 통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사전정보 공개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2019년에 41.4%라는 걸 우리가 사실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국가에서 가공해준 정보에 해당하는 거겠죠. 정보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구한 원 자료는 뭐냐라고 하면 통계청에서 이런 조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 이 41.4%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이 설명들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네. 지금 상세 통계표를 조회할 수도 있게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렇게 통계를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코시스 국가 포털 국가 통계 포털 아까 그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그런 원자료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이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볼 건데요. 이 소득 분배 지표라는 걸 통해서 지금 계속 노인 빈곤율을 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보면은 아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소득 분배 지표 연령 계층별로 들어와서 보면은 지금 2019년에 지금 근로 연령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은퇴 연령 인구가 있고요. 66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노인이라고 잡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의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진위 개수도 나오고 그리고 근로소득이라던가 평균소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별로 소득 분위가 있잖아요. 그 분위별로 이렇게 통계를 잡아놨고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우리가 찾고 있었던 상대적 빈곤율 우리 기준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그쵸? 이런 통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41.4%라는 결론이 나왔죠. 여기 지금 제가 처분소득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쵸? 처분 가능소득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대충 이런 과정으로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노인 빈곤율만 확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좀 소득 분위별로 여기서 지금 해놓은 게 많잖아요. 지금 1분위에서 5분위까지 어떤 그 소득 그 금액 같은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걸 좀 다운로드 받아서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 그 뭐 중상층 같은 경우에 뭐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시각화도 해보고 싶어. 이러려면은 사실 우리가 이거를 어떤 엑셀 데이터 형태로 받아야겠죠. 제가 엑셀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그게 제일 편한 형식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 CSV라던가 이런 데이터 형태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런 거를 이 통계 코시스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쫙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눌러보셨어요? 네, 요거를 눌러서 우리가 항목을 만약에 뭐 처분 가능 소득으로만 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연령 구분별로 우리는 노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로 한정을 하고, 지금 이런 걸 다 빼면 요 부분만 남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 소득 같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이것도 싫으면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평균 소득이나 이런 거를 좀 같이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상대적 빈곤율만 같이 더해서 한번 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받으실 때, 그리고 우리 추이를 좀 보고 싶다. 추이를 보고 싶다 하면은 2011년부터, 통계가 201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요걸로 이렇게 하는 근 10년치의 어떤 변화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통계표를 일단 조회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운로드를 할 건데요. 다운로드를 하면 이 뭐 엑셀 통합 파일로 받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엑셀 파일로 받을 건지,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 컴퓨터 버전에서는 엑셀 통합 파일로 받으시는 게 편하세요. 그래서 이 뒤에 X가 붙은 형태의 엑셀 통합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셀 병합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뭐를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셀 병합 안 하는 걸 눌러야 될 것 같다. 셀 병합 눌러야 될 것 같다. 셀 병합 안 하는 걸 눌러야 될 것 같다. 네, 안 하는 거를 누르셔야겠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라는 것은 병합이 바로 쥐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필터를 걸라고 했을 때 병합이 돼 있으면은 계속 안 되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병합은 무조건 해제를 눌러 주셔야 되죠. 네, 이렇게 하고, 아니면 내가 꼭 엑셀, 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 쓰지 않아. 나는 CSV 파일로 받아가지고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걸로 쓰거나, 아니면은 난 오픈 포맷의 그런 걸 쓰고 있어 라고 하신 경우에 CSV 파일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점은 사실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조회 화면과 동일하게 사실 그 구두점은 찍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번 일단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표대로 나오겠죠. 요대로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여기서 이거 지금 빈곤율이 이를테면은 여기에서 필터를 걸어볼게요. 빈곤율이 이걸로 걸면, 네, 상대적 빈곤율을 일단 봤어요. 제가 여기서 걸었었는데 여기서 거느라고 소개로 걸었는데, 일단 다시 여기 이를테면 우리가 상대적 빈곤율을 한번 봐볼게요. 모두 풀고 상대적 빈곤율을 볼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상대적 빈곤율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어떤 상대적 빈곤율에 중위소득 50%만 본 게 아니라 60%도 받고 다른 항목이 더 있었다고 쳐봅시다. 다른 항목이 더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피벗이나 이런 거를 돌릴 수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2011년에 나는 2011년에 지금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에 점유율이랑 균등화 편등 소득이랑 이걸 보고 싶어. 평균 소득이랑 뭐 중위 소득 이런 거를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2011년에서 이렇게 필터 걸어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2011년 걸 보고 싶은데 2011년 거에 필터를 이렇게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값만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그럼 구조화를 해줘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되었어야 되는 거냐면 연도라는 값인 거죠. 사실 2011이라는 거는. 그쵸?
그래서 연도라는 값이 원래 그 값이 있는 그 칼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연도값 안에 만약에 2011년인 경우에는 2011이라는 값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구조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재구조화 하는 게 바로 정제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제를 막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안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사실 이 메뉴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을 여기로 빼주시면 돼요. 시점을 빼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2019는 2019대로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도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점, 연도라는 그 컬럼이 생기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셀 병합 안 하고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시점이라는 데이터가 생기고 2011년 이렇게 쫙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통계를 쓰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랑 이 코시스에서 되게 훌륭하게 기능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분석하실 때 좀 활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에 도메인 지식이 되게 많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막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저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저도 이 뭐 소득 지표라는 거에 어떤 그런 도메인 지식이라거나 이런 게 좀 짧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형태가 되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사실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런 거는 사실 각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진짜 제일 잘 알고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더 임팩트 있게 좀 시각화를 해보고 하면서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저희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런 그 도구들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 노인 빈곤율 성별에 따라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 이거는 통계에 없죠. 이렇게 없었을 때는 혹시 이거 구글 검색해 보셨나요? 구글 검색 어떻게 해보셨어요? 구글 검색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구글 검색. 성별 노인 빈곤율. 성별 노인 빈곤율 이렇게 치니까 보고서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사실 보고서도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정리가 된 사실은 그 지식이죠. 널리지의 부분인데, 이 널리지 안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사실. 그리고 뭐 정보들이 있고 데이터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미리 이제 생성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찾아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더라. 그래서 이런 연구원에서 만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또 가져다가 또 복붙을 하고 싶은데 이거 복붙이 안 돼. 그쵸? 이럴 때 사실 이렇게 정제 툴을 좀 많이 써가지고 이런 걸 추출해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은 어떤 툴들을 좀 이용해서 이런 거 표로 추출해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모아서 이렇게 수집을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잖아요. 어떤 사이트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 제가 다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만 이제 좀 시간 이렇게 해보는 것처럼 이제 해봤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많은 이제 그 되게 유용한 공공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공공 데이터 활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정리를 해놨어요. 사실 이거 저희 NPO 지원센터에서 작년에 NPO 지원센터랑 같이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이제 의제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제안을 해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좀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MPO 센터 홈페이지 안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 그 강의 자료에 링크 다 넣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오늘 들으셨던 거, 내일 들으실 거 이거를 이제 다시 복기해 보고 싶으실 때 여기 들어와서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쫙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하는 법도 있고요. 수집할 때 되게 좋은 사이트들도 같이 여기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더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리고 검색 꿀팁도 같이 넣어놨어요. 그렇지만 사실 검색 꿀팁이든 아니면 사전 사이트들이든 저희도 다 이제 이거를 그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그런 공공 사이트를 정리해둔 페이지도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검색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검색을 항상 좀 일상에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공공 사이트들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질문도 주셨었는데 그 민간 데이터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 저도 아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해외에 이제 그 그러니까 공익 데이터를 이제 잘 이제 입법화 해가지고 이제 쓰려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이 민간 데이터 중에서도 되게 주요한 데이터들은 법으로 정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가진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면은 사실 민간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뭐 이를테면은 대중교통 뭐 이동 데이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카카오 택시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카카오 택시에서 막 모으고 있는 어떤 그런 이동 데이터라던가 뭐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이라면 뭐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를 좀 민간 데이터로 할지라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 몇몇 그 민간 데이터지만 공익 데이터라서 공개가 되고 있는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캠퍼스 여기에서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은 뭐 여기 주요 데이터들, 데이터 분석 사례 이런 거 보시면 뭐 추천 데이터 여기 옆에 뜨는데 이를테면 뭐 신한카드 사용, 뭐 내외국인 신한카드 사용 데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소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여기에서 그 아동 급식카드 소비 분석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 급식카드가 어디서 주로 쓰이는지, 그리고 아동 급식카드를 받아주는 업체들은 주로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복지에서도 되게 중요한 의제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 데이터들도 좀 이렇게 문제점, 우리가 공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좀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사실 바로 시민들이 바로 요청해서 받긴 힘들겠죠. 기업한테 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뭐 응답도 잘 안 오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서울특별시 뭐 이런 빅데이터 캠퍼스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도 요청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되게 현상들이 있고 이게 너무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데 이거 데이터가 필요하다. 너네가 공공이 나서서 이거를 좀 민간한테서 얻어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요청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기미가 보이는 그런 사이트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민간 데이터라고 하면 기업 데이터도 있겠지만 시민사회도 데이터 만들잖아요. 그렇죠. 시민사회가 정제하는 데이터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시민사회가 만드는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난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그러면 난민 관련한 데이터들을 사실 그 단체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어떤 데이터와 우리가 실제 만난 사례자들의 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가장 풍부한 사실 정보, 원자료 가지고 있는 게 시민단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는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좀 같이 공유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건데, 이거 빠띠에서 되게 그런 민주주의를 더 융성하게 하는 그런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데이터들을 서로 잘 공유하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좀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아까 그 데이터 퍼블릭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공익단체에서 만든 데이터들도 다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재산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소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그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좀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가 이런 사이트들도 들어가 보고 검색해서 이런 것도 찾아보고 PDF로 되어 있는 거는 막 이렇게 정제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요청을 하면 된다. 만들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진짜 공공에도 없는 거라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들도 있는데 공공에 있지만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계속 나왔죠.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는 저도 데이터 관련한 그런 강의보다도 정보공개 청구 관련한 강의를 더 많이 했고 그렇긴 한데, 그때는 우리가 못 찾겠는 정보, 그러니까 제가 왜 못 찾겠는 정보라고 했냐면 어딘가 있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검색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찾겠으면 일단 요청해 보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찾겠는 거는 요청을 하자. 공공에 요청을 해보자 라는 거고, 걔네들이 훨씬 더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권한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에다가 요청을 하자. 걔네는 아니겠네요. 우리죠. 우리도 공공이니까. 말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요청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그 행정기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제가 그 사전 정보 중에 뭐 공문서 같은 거 어떻게 주고받았나 이런 거 찾을 때도 여기 들어와서 검색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구하는 메뉴가 있어요. 청구하는 메뉴가 있고 아까처럼 그런 사전 그런 그 정보 목록 찾는 그런 메뉴도 있고 이런데요. 청구를 하실 때에는 한국의 그 전자정보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게 편의성은 항상 좀 높은 편이에요. 어떤 거냐면 뭐 한 번에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비교를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를테면 서울시니까 우리 25개국에 있는 거 한 번에 비교하고 싶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청구서는 하나만 쓰고 청구 기간을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가 옛날에 뭐 급식 원산지, 어린이집 급식 원산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에 청구할 때 이런 거 어린이집 급식 원산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네 그 매뉴얼이랑 그리고 뭐 그 정보를 줘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에만 쓰고 그 다음에 청구 기간은 여러 개, 25개국을 다 눌러가지고 하면은 다중 청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은 이제 거기서 다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청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청구 내용 쓰실 때는 간결하게 쓰시되 굉장히 최대한 상세하게 쓰셔라. 이게 무슨 아무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냐면 주제는 하나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주제를 하나로 해야지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어쨌든 그 메인 부서, 정보공개를 하는 부서에서 일단 본 다음에 아 이거는 어느 부겠구나 라고 이걸 보내줘야겠죠, 이거를. 근데 그 부서가 너무 여러 개여버리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거를 다 뿌렸다가 다시 또 거기서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청구에는 주제 하나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제는 하나만 하시되 내가 알고 싶은 항목은 빠지지 않게 넣어야지
조목조목 물어봐야지 거기서도 아 이거 얘기하기 싫지만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황을 알고 싶다. 약수터 수질 검사 결과 이거를 알고 싶은데 여기 안에는 어떤 항목들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돼 라는 거를 제시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기간 특정하는 거는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너무 포괄적이면 부존재로 그냥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모든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뭐 법령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거는 사실 뭐 사전정보 사이트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부존재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간과 이제 그 주제를 특정하셔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뭐 주소, 일시, 검사 항목, 검사 결과, 조치 사항 이런 거를 꼭 포함해 달라라고 명시를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참조 문서 이런 거 있는데요. 참조 문서란에는 이를테면은 우리는 행정 용어를 많이 알지 못하죠. 근데 그쪽에서는 또 행정 용어가 아니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싱크홀로 청구했을 때 싱크홀이라는 말은 사실 행정에서 안 쓰는 거예요. 그 싱크홀도 기준이 있는데 이게 싱크홀 쓰지만 행정에서는 이거를 뭐 도로 함몰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 분류해서 쓰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참조할 수 있는 문서를 좀 주면 좋아요. 이를테면 보도자료, 어떤 보도자료를 보고 내가 이거를 말하는 거야 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사를 보고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던가 이런 링크를 주거나 아니면 보도자료 자체를 아예 참조해서 문서에 포함해서 주거나 그래서 그 공무원과의 소통을 좀 잘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서를 여기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통화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정보공개 청구할 때 공무원들이랑 통화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 응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기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예요. 이 정보공개 청구가. 왜냐면 우리가 사실 언제 그 공무원한테 진짜 책임 공무원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해야 되고 그 공무원도 정확하게 답해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해서 일단 원하는 정보를 잘 얻어내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도움이 된 거로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또 하나 또 새로 생긴 거는 이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이라는 거가 있어요. 아까 저희 데이터 포털도 들어봤죠. 정보공개 포털 말고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 보시면 데이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방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이제 신청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정보공개 청구랑은 달라요. 정보공개 청구는 뭐 목적이나 이런 거 묻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활용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를 명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데이터 형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형태로 만약에 없으면 아예 다른 데에 신청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 형태로 있는 것 중에 내가 뭐 앱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학술적인 연구 목적으로 뭐가 이 데이터가 필요해서 쓰려고 합니다. 라는 거를 이제 일일이 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좀 달라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비공개를 받으실 확률이 또 높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를 일단 그 행정이라고 하는 데가 뭔가를 보여줬다가 이제 사고가 날까봐 되게 걱정하는 그런 뭐 좀 경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일단은 그냥 그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담당자랑 그 부서의 그 결제를 내려주시는 뭐 과장님이라던가 뭐 팀장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일단은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를 좀 이거는 진짜 공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비공개네?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네. 근데 비공개를 사실은 되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정보공개법에서는 꽤 엄격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공공정보는 다 공개가 원칙이다라는 거를 이제 좀 천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예외로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뭐 이게 드러나면은 정말 그 안보에 정말 큰 위험이 있을 걸로 정말 구체적으로 상상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위협이 된다.
뭐 이런 경우에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스트릭트하게 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 운영 단위에서 보면은 이걸 비공개한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랬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의신청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그 포털 봤잖아요. 그 포털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하면 청구하고 통지를 받으면 만약 비공개 통지를 받으면 이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이의신청이라는 그 클릭 버튼이 떠요. 그거 누르고 그냥 왜 이의신청하는지 그 간략하게 이렇게 쓰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의신청을 하실 때 그냥 내가 보기에 이거 굉장히 공익적으로 너무 공개돼야 되는 중요한 정보다. 이거는 비공개의 어떤 이익보다 공개 이익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네.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그렇게 써서 제출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공공기관에는.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같은 시민단체 사람들도 들어가기도 해요. 네. 뭐 항상 다 모든 기관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이 어쨌든 들어간다는 얘기죠. 외부 위원들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또 더 늘어났어요. 3분의 2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렇게 이제 외부 위원들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사안이 정말 비공개되어야 될 게 맞는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공개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그냥 이거 공개돼야 될 것 같아요. 이의신청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의신청까지는 꼭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보를 내가 없는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좀 받아서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 어떻게 수집하는지는 이제 좀 해봤잖아요. 몇 군데에서 해봤는데 더 아마 알고 싶으실 것 같고 사이트들도 더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 거 제가 그 책자는 하나 소개해 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도 좀 고민이잖아요. 그쵸? 그 써먹는 거에 대한 팁을 많이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이제 내일 이 뉴스타파 기자님이 오실 거예요. 근데 뉴스타파 기자님이 속한 그 뉴스타파의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이라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거기 교육 자료를 올해 무료로 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사실 교육 자료들인데 그게 이제 풀려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스프레드시트 쓰는 법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아까 그 웹에 공개되어 있는 이를테면 위키 페이지 같은 데 표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복붙해서 어떻게 넣고 싶은데 좀 그 표로 잘 안 붙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가져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뭐 꿀팁으로 다 알려드리고 뭐 이런 되게 정제하는 법이라던가 데이터로 어떻게 좀 의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련한 여러 기술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는 이제 오픈스퀘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들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공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제 아이디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유가 되고 있는 커뮤니티라서 가져와 봤고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타파 요거는 한 번씩 좀 보시면 되게 짧게 클립으로 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그 강의도 들으시는 것도 들으시는 건데 그거 들으시고 나서 한번 좀 그냥 뭐 이동하실 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뭔가 그 질문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는 뭐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라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